휴자가 한자의 실휴자, 그리고 뭐는 원래 man인데 man,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정으로 쉬는 사람, 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의미의 휴먼 심리치료 연구소입니다. 상하를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내 스스로 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면서 내 생각의 영역들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꾸며 나갔고, 자극 없이 편안하게 되어야 어떤 자기 생각들이 번져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환경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특별한 얘기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시계 소리, 초침 소리, 이게 되게 크게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이게 24시간 동안 같은 소리를 낼 텐데 왜 나는 그 소리를 지금 이 순간밖에 듣지 못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었거든요. 제 마음이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과거로 갔을 때는 어떤 후회, 화 같은 느낌, 미래로 제 생각이 갔을 때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쪽으로 생각이 많이 움직였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없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게 바로 정신분석을 공부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자유현상을 통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 정신분석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왜 생기냐면 각자의 어떤 사고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거나 주변의 관계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느끼면 많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각들과 감정들과 의식을 분열시키고 억압을 시킴으로 인해서 무의식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의식은 1-20%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다 80-90% 이상이 무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별 크게 동요됨이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거나 불안한 감정이 올라왔다고 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무의식이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유현상을 통해서 하는데 영어로는 Free Floating Attention, 그냥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의식을 관찰하는 거죠. 양육자라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 특정한 생각들이 부적절하다고 거부당해왔기 때문에 그런 자유현상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분석가는 그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을 편견 없이 들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안전하게 내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어떤 신뢰관계가 생기면서 자기 무의식에 있는 생각들이 서서히 풀려나게 되는 과정이 되죠. 내담자가 자기의 무의식적 패턴을 스스로 관찰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늘상 반복되고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 패턴들이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분석가는 그 흐름에서부터 이탈되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패턴들을 관찰하기 쉽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정신분석이라는 어떤 심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들을 남들보다 용이하게 좀 파악할 수 있죠. 또 특히나 이런 그 특정 패턴이 일상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석 상황에서 내담자와 분석가 사이에 발생하게 돼요. 그걸 전이와 역전이라고 하는데, 내담자가 애정 결핍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충분한 애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쳤을 때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부족한 결핍을 메우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때는 그런 역동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게 분석상에서 발현이 되고 그 발현되는 것을 또 내담자가 또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의 패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게 돼서 나중에 통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화해 가면서 이제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는 상대에 대한 대상 표상이 있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느낌, 자기 표상이 있어요. 내적으로 형성이 되는 건데, 자기 아버지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많이 침범했을 때, 그때 아이가 가지게 되는
대상 표상은 항상 자기를 나무라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그런 대상 표상이 생겨요. 자기에 대한 느낌, 자기 표상은 항상 뭔가 부적절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자기의 어떤 느낌이 생기거든요. 이 내적인 이 표상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갔을 때도 선생님이 뭐 어떤 부정적인 표정을 짓거나 친구들의 반응이 시원찮을 때는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나를 꾸짖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의 느낌이 참 내가 부적절하구나, 내가 못났구나, 이런 느낌들을 자기 표상을 가져버리니까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100명, 200명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지만 결과적으로 내 내면 안에 있는 이미지 때문에 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그냥 가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해져 버리는 결과가 되겠죠.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그 패턴은 똑같다고 봐요. 나이가 더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어떤 심리적인 왜곡은 좀 더 커지니까 복잡한 양상은 띠겠죠. 그래서 자기 트라우마적인 어떤 사건이 인생에 있어서의 언제 발생을 했느냐, 아주 어릴 때 생후에 발생했느냐, 그거보다 좀 지나서 발생했느냐, 빈도가 자주 있었느냐, 그 다음에 강도는 어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스트레스 트라우마들을 받는 개인적 기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경중이 있을 뿐이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항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분석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현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걸 여과 없이 들어주는 거, 공감을 통해서 그런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 저항이 풀려나야 결국에 무의식에서의 자기의 현상들이 나올 테니까, 자기 무의식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저항을 접했을 때 분석가의 마음은 이 저항을 깨부셔야 되겠다는 생각보다가 그 저항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이면의 내담자의 어떤 고통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내담자는 비로소 자기를 이해하는 대상, 받아주는 대상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겠고, 거기서부터 무의식들이 서서히 풀려나는 거죠. 저는 이 정신분석이나 상담을 받는 것을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온다라는 생각에 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떤 마음속에 불편한 부분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종류하고 정도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 발달이 멈춰진 부분들을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상담이고 정신분석이니까 내 미뤄진 발달을 성취해보겠다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주변이 못마땅하고 자기가 못마땅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그런 의도로 여기 오신 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 개도 바뀐 게 없지만 그 주변을 보는 자기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 창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살만하다, 세상이 참 다르게 보인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늘상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간다면 이런 상담의 어떤 장소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질 거고, 정신분석이라는 게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 속의 철학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